이번 주제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 적혀져 있지만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딱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학년 과정 고3 가서도 계속 보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용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산술평균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게 산술평균이에요. 여러분들 과목 평균 낼 때 국어하고 영어의 점수가 70점, 80점이면 두 개 다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버리죠.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만약에 3개의 별량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있다 보면 나누기 3을 해버리죠.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자, 산술평균에 대한 이해는 아시겠죠?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기준에 쓰든. 그 다음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평균, 기하, 이거는 도형이라는 이야기죠. 수학에서 기하라는 말 도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형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수선을 내리죠.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지금 요 길이를 h,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소공식 있죠. 소공식. 그 소공식에서 h제곱은 a 곱하기 b죠. 그래서 여기서 h라고 하는 애가 루트 ab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트 ab,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말로는 곱의 평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곱의 평균, 얘는 뭐다? 합의 평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하평균이 이렇게 도형 속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소공식에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상가정에서 이런 경우 본 적 있죠. 자,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이 있고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a제곱은, 다시 요걸 c라고 잡지 말고 요걸 c라고 잡겠습니다. a제곱은 b 곱하기 c가 되죠. 그죠? 이거 c 아니고 여기 c입니다. 그러면 a는 루트 bc 이렇게 되죠. 여기.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깊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곱의 평균, 합의 평균,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3개짜리 평균은 이렇게 해서 세제곱권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왔던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와 B는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게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게 증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왜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증명을 할 때는 우리가 빼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할 때 2분의 2로 통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이게 통분이 되면, 그리고 a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걸 뺐는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부동호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단 등호라는 말은 는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얘와 얘가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아시겠죠? A, B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식을.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이 식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은 단순합니다. 요 2를 요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전 문제에서 풀기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뭐라고 읽어주면 되냐면 얘를 합, 그 다음에 얘를 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나오거나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자, 일단 외울 수 있겠죠?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살짝 변형을 해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금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겠죠? 이해하고 외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술기하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 이 순간을 아셔야 됩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용들 중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죠. 자,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거의 다 걸러집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이차함수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 공부했었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산술기하입니다. 우선순위가. 산술기하 평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수일 가게 되면 삼각함수를 생각해야 되기도 하고, 미분 가게 되면 극대극소도 생각해야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많지만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제일 우선순위가 산술기하입니다. 2차 함수는 2차 함수 형태로 푸는 최대 최소는 여러분 수학상에서 했기 때문에 수학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최대 최소는 산술기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들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최대 최소 질문하면은 산술기하를 떠올린다. 이걸 생각하시다 해주라 이 말인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조건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합이 주어집니다.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거나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산술기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감이 잘 안 잡힐 텐데 이런 경우입니다. 자, A 더하기 B가 4입니다. 이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최대를 물어봤네. 산술기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조건을 보니까 합이 주어졌네. 그러면서 곱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산술기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합, 여기 합이죠. 합이 4라는 이야기입니다. 4.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 다시 적어보면 2루트 ab죠. 얘가 4 2루트 ab 약분시키면 2가 되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a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주 단순한 예시를 든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가 16일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 그러면은 지금 최소에 대한 질문이죠. 최소 산술기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건을 보니까 곱이 주어져 있네요. 제가 적는 걸 보고 외우세요. 2루트 A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술기하는. 그래서 얘가 지금 16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로 A 더하기 B는 루트 16 4로 나오겠죠. 그러면 8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일 때 우리가 산술기하를 생각한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서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역수관계. 역수관계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을 할 때입니다. 역수관계가 주어지고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산술기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역수관계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x와 x분의 1 이런 거. 그 다음에 x와 x분의 4 이런 거. 자, 이거는 역수관계가 아닌데요. 물론 역수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역수관계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x가 날아가는 상황. 이런 걸 우리끼리 역수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4x와 x분의 1 이런 거. 다양합니다. 4x와 x분의 9 이런 것도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이 x가 사라져 버리죠.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x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건지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적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A처럼 보고 이걸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루트. 자,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1 돼버리죠. 이렇게, 그죠? 약분돼 버립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시죠? 요걸 A처럼 보세요. 요걸 B처럼 보고, 그래서 A와 B처럼 보고 두 개를 곱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4x와 x분의 9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걸 A처럼 보고 요걸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AB, 그러니까 4x와 x분의 9가 되면서 x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루트 36이니까 얘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최소값이 10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것도 역수관계입니다.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6,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16 두 개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는 이 식을 통째로 A처럼 보고 이걸 통째로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없어집니다.
루트 16은 4로 나오니까 최소값은 8 되겠죠.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해하시죠? 자, 주제를 잊지 마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위만 가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문제 속에 숨겨서 냅니다. 절대 이런 거 주지 않아요. 이런 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산술, 기하평균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걸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 풀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산술, 기하를 생각해야 되느냐. 아시겠죠? 지금 설명한 거는 간략하게 설명한 거라서 이제 주의될 사항들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두 실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8일 때 A제곱 더하기 4B제곱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 그리고 곱이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자, 산술평균 A 더하기 B의 나누기 2한 값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리고 이 조건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앞에 내용들. 자, 이게 지금 여기 A 양수고 B 양수가 붙은 이유는 요즘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루트 안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양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시면 이런 조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은 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A제곱 더하기 4B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얘를 통째로 A처럼 보고 여기 A처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곱이 되어 있죠.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B제곱도 4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곱해서 8이다라는 소리는 이 둘 다 0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등호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둘 다 등호 빠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곱해서 8이다라는 소리는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A라고 보고 통째를 B라고 봐도 이게 양수 0보다 크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이걸 A로 보고 B로 본다면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자, 두 개 곱해야 되겠죠. A제곱 곱하기 4B제곱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정리해 보게 되면 2루트 2AB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면서 A 곱하기 B가 8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6 되겠죠. 그럼 얘는 32로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크거나 같다. 적어볼까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32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그래서 최소값이 3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서 뭐까지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사용할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호 성립하는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경우 생각 안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 지금 우리가 요걸 A라고 보고 요걸 B라고 보는 거죠.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대상 A와 B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a제곱과 4b제곱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b랑 같을 때겠죠. 이해하시죠?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b랑 같을 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찾으셔야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시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가 양수, y가 양수이고 2x 더하기 7y가 12일 때 이거의 최대값, 이름 물어봤습니다. 일단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합이 주어져 있죠. 이쁘게 이런 경우만 합은 아닙니다. x 더하기 y가 10이다. 이게 이쁜 경우, 개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만 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식과 어떤 식의 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주어져 있고 최대값 물어봤어요. 그러면 산술기하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요거는 무슨 조건이죠? 산술기하에서는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대상 두 개가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양수일 때 사용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루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의 차이점은, 앞의 문제와의 차이점은 루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면 되냐면 그냥 제곱해서 구해보는 겁니다. 제곱해서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7y에다가 더하기 2루트, 자, 안에서 곱해질 테니까 14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미 고정되어 있죠. 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여기 보시면 10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의 최대값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다시 이 식의 제곱의 최대값은, 이거는 고정이니까 여기 변수가 xy 보이죠? xy에 의해서 최대값이 결정됩니다. 자, 요 값에 의해서 최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은 xy의 최대값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xy 최대값은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x 더하기 7y, 요걸 a라고 보고 요걸 b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죠. 2를 옮긴 겁니다. 요 분모에 있는 2를 옮긴 거예요. 그럼 요걸 a라고 보고 b라고 본다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보다. ab니까 어떻게 되죠? 곱하면 14xy 되겠죠. 이해하시죠? ab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죠? 10이죠. 제가 10이니까 대입을 해주게 되면 12, 약분시켜주게 되면 6됩니다. 그러면서 루트 14xy가 되겠죠.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 36, 14xy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14로 나눠주게 되면 xy는 뭐보다 14분의 3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 결론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14분의 36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14분의 36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통째로 36 되겠죠. 루트 36은 6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죠? 최대값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제곱이 최대값이 24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죠. 편의상 루트를 지우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제곱의 최대값이 24입니다. 그죠? 그러면 루트 2x 더하기 루트 7y의 최대값은 루트 24가 되겠죠. 2루트 6.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은 제곱을 해서 루트를 벗긴 다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수 형태로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3A 더하기 4B가 2일 때 이게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의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K의 최대값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양수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그 다음에 최대값, 합이 주어져 있죠. 이 단서들을 통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통분해 보세요. 자, 그래서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이 있는데 통분하게 되면은 AB분의 3A 더하기 4B가 되겠죠. 근데 위에서 이게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게 인 거죠. 그러면 얘는 AB분의 2가 되겠죠. 우리는 먼저 뭐부터 구하면 되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조건 또는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 다르게 말하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AB분의 2가 있는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2는 고정이죠. 이 값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값이 변합니다. 얘가 최대가 되면, 최대값을 가지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최소가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아집니다. 그죠? 반대로 말하면 분모가 가장 작을 때 이게 가장 큽니다. 그 관계 이해하시죠?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이 어떤 조건을 가지느냐, 범위를 가지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3A 더하기 4B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얘를 통째로 A처럼 보고 얘를 통째로 B처럼 보는 거죠. 크거나 같다 2루트 12AB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상황이 지금 요게 2입니다. 그죠? 얘가 2고 요 2 약분시켜주게 되면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루트 12AB. 양변 제곱하고 1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B는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AB가 분모에 있습니다. 분모. 그러면 요걸 양변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AB분의 1이 1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 2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 2가 있으니까 2를 곱해주게 되면 AB분의 2는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만들어서 보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 12분의 1이죠. 얘가 12분의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이 전체적인 값은 24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다시 A 곱하기 B가 최대값이 12분의 1입니다. 그럼 얘가 12분의 1이 될 때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12분의 1을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24가 됩니다. 이 24가 최소값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식으로 만드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분의 2가 2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의 최소값이 24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를 통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는 최소값, 얘의 최소값이 24인데 그게 얘예요. 이거의 최소값이 2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24가 있으면 2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K보다 요게 지금 이런 범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K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K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됩니다. K가 이쪽에 있어야 돼요. 요렇게 돼줘야, 그죠? K가 이쪽에 있어야 24보다 얘가 K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 말은 K가 2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다? 24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A 더하기 B 두 개 더해진 게 나와 있고 2루트 AB 곱한 거에 뭐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잘 앞에 문제는 루트를 포함하고 있었고 얘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로 나오고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변화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역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양수 x에 대해서 2x 더하기 x분의 8의 최소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곱하는 순간 x는 사라지죠. 이런 걸 우리끼리는 역수관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단순합니다. 얘를 a처럼 보고 x분의 8을 b처럼 본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2루트 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은 2x 더하기 x분의 8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자, 두 개를 곱하면 2x 더하기 x분의 8 되겠죠. 없어지면서 16. 루트 16은 4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8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등호 성립하는 경우를 보셔야 됩니다. 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얘를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본다고 했죠. 여기서 등호 성립할 때는 언제였냐면 A랑 B랑 같을 때입니다.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봤기 때문에 2x와 x분의 8이 같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제곱이 4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애초에 여기 양수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2를 넣어보게 되면은 4, 4 그러면서 더하게 되면 8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최소값이라는 단서와 역수관계에 있다 또는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진다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는 분수 형태가 살짝 변형됐을 때의 모양입니다. x가 2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최소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최소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참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역수관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 있죠? x에다가 2를 빼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식 자체를. 그러니까 얘를 변형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없던 2를 빼줬으니까 다시 2를 더해서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더하기 x-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A처럼 보세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관계에서. 그 다음에 얘를 B처럼 보시고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게 양수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x가 2보다 클 때라고 말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고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죠. 자, 2는 조금 이따가 생각하겠습니다. 요걸 A처럼 보고 요걸 B처럼 보면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자, 요만큼만 계산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자,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자, 두 개 곱하게 되면 1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요 식의 최소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2가 더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만 봤을 때 이 식의 최소값이 2고 거기에 플러스 2를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이야기한다? 최소값은 4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최소값이 4는 4인데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4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일 때 최소값인가? 자, 그래서 보시면 얘를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봤으니까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 등호 성립할 때는 이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x 빼기 2와 x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x 빼기 2를 넘겨주시면 x 빼기 2의 제곱이 1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고, 그죠? 결론적으로 x가 얼마일 때? 3 또는 1일 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여기 지금 2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1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적을 때는 최소값이 4고 그때 등호는 x가 2일 때, 다시 3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역수관계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어서 우리가 빼주고 더해주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수 형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죠. 그죠? 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x 빼기 1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x 빼기 1을 적어 놓고 x 빼기 1분의 16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x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다가 2를 더해서 원래 식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곱한 거 곱해버리면 16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보다는 4로 나오니까 8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 식의 최소값이 8입니다. 이 식의 최소값이 8인데 거기에 2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호 성립할 때 찾아봐야 되겠죠. 등호 성립할 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입니다. 이제 이쯤 이야기했으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1과 x-1분의 16이 같을 때입니다. 이걸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넘기면 x 빼기 1의 제곱이 16이 될 테고 x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x가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죠. 1보다 클 때니까 마이너스 3 탈락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10이고 단 x가 5일 때 등호 성립하는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식 변형하는 방식. 아시겠죠?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가 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최소값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양수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은 그 모양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산술기하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는 먼저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1 곱하면 x 더하기 곱하면 x분의 1 곱하면 1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2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두 개가 역수관계죠. 그래서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1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의 최소값이 2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더하기 2가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최소값은 4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 양수고 B 양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질문 자체가 최소값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1을 곱하게 되면은 6이죠. 그 다음 1을 곱하게 되면은 B분의 24A B분의 24A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A분의 6A가 되겠네요. 6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은 24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계산이 되죠. 그러면서 B분의 24A 더하기 A분의 6B 더하기 30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역수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A처럼 보고 이걸 B처럼 본다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에서, 그죠? 그러면 이 값, 자, 이렇게 할까요? 자, 요거는 자, 크거나 같다. 그죠? 2루트, 자,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24A와 A분의 6B를 곱하게 되면은 없어지죠. 이렇게 다음. 그리고 이게 144가 됩니다. 루트 144, 12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2가 곱해지니까 이거는 결국 2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의 최소값이 24가 되고 거기에 30이 더해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최소값은 5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봐야 되겠죠.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이거죠. 지금 보면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한 대상 두 개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B분의 24A와 A분의 6B가 같을 때입니다. 약분시키면은 4가 될 거고, 자, 4A 제곱이 B 제곱이라는 거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A인데 마이너스는 될 수 없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B가 2A일 때 등호 성립하겠죠? 아시겠죠? 자, 다시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전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개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산술기하 마지막 기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실수 AB에 대해서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어떤 학생의 오답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틀렸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부분이다. 자, 여기 보시면 가와 나의 알맞은 것과 최소값을 바르게 구한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방금 우리가 이 괄호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전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어설프게 이렇게 풀다 보면은 이렇게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개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자, 보시면 이 학생은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푼 겁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자,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본 다음에 2루트 곱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자체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본 겁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산술기하 보고 이거 자체적으로 산술기하를 보고,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최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최소값이 얘죠. 이거의 최소값이 얘입니다.
곱해져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거예요, 지금 얘는. 그러면 4에다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그러면 12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풀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역의 등호가 성립할 때, 자, 기역의 이겁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이 대상 두 개가 서로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A와 B분의 9가 같을 때입니다. 이 말뜻은 A 곱하기 B가 9일 때라는 이야기겠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 니은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얘와 얘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B와 A분의 1이 같을 때, 자, 양변에 A를 곱해주게 되면 AB는 1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아니 곱해서 9가 되는 애가 곱해서 또 1된대요. 이건 말이 안 맞죠? 곱해서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9이면서 동시에 곱해서 1 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이런 건 성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가와 나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AB가 9고 AB가 1. 5분밖에 없죠, 지금. 그죠? 5분이 답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바르게 구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개를 좀 해달라. 전개를 해서 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B에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AB분의 9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AB 더하기 AB분의 9 더하기 10 되겠죠. 요 두 개 더하면.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얘를 A처럼 보고 얘를 B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2루트 두 개 곱하면 9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이 16이 됩니다. 6이 됩니다. 6. 그죠? 여기 3이 나오니까. 자,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이 6인데 더하기 10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최소값은 16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5번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산술기하, 여기서 산술기하 써서 곱하다 보면은 얘처럼 오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개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연습하셔서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